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. 어떤 화가가 그랬대요. 자기 가장 행복한, 아니 자기 가장 원하는 건 붓을 든 채로 쓰러져가지고 죽는 거라고 그랬대요.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되던데요. 저도 그래요. 죽을 때까지 허락하는 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. 저는 좀 정년퇴직하고 늦은 나이에 그림에 입문한 서양화가 이정옥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이렇게 배려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래서 거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,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거의 생활했죠. 왜냐면 저는 나가면 이게 좀 신체적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놀리고 그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. 때리는 애들도 있고 돌 던지는 애들도 있었어요, 그때는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 됐는지 아버지가 가끔 그 물놀이 투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거기 가시면 저를 데리고 왔어요. 저를 업고 막 내물 건너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웃고 이런 게 지금도 막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니까 눈물도 나고. 남동생이 둘이거든요. 근데 그 남동생들이 이제 크니까 애들이 이제 골목을 휘어잡기 시작했죠. 남동생 둘이. 그때부터는 이제 좀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막 메뚜기 잡으러도 간데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좀 자유롭긴 했죠. 학교는 근데 좀 학교 생활은 좀 별로 힘들었어요.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현실이 그랬을걸요 아마.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거든요.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나 이런 데는 거의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됐었어요. 하고 그러면.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른들이 기술을 익혀야 된다 막 이러는 식으로 옆에서. 그래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비용을 대줬어요. 그래서 이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국제복장학원이라고 명동에 있었어요. 거기를 이제 다녔죠. 1년을. 근데 이제 그때 다닐 때 그 과가 디자인과가 있고 이렇게 패턴과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디자인과는 좀 자신이 없고 제가 감각은 좀 없는 편 스스로를 좀 느껴가지고 그 모델리스트 기술직을 택한 거죠. 그러니까 정말 남들보다 학원을 빨리 가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걷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남들 다 가고 나면 나오고 오기 전에 잽싸게 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.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근성이 돼서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. 거의 졸업할 한 몇 번은 남았는데. 그래가지고 선생님 추천장이 있어서 그런지 바로 취업이 됐죠. 뭐 이제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 밑에 이렇게 뭐 아침에 일단 책상 닦고 뭐 이런 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보조 생활이 끝나면 이제 쉬운 아이템부터 맡겨줘요. 저 사수가 스커트부터 뜨고 바지 뜨고 브라우스 뜨고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는 코트도 뜨고 자켓도 뜨고 제일 어려운 자켓도 뜨고 이런 식으로. 오래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좀 허무하기도 하고 살짝 우울감 같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나를 추스르고 있는데 우연히
그 동네 소식지가 있어요. 그 소식지에 장애인들의 공간 소름 아트센터라는 안내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방문을 했죠. 이제 돌아가신 최진수 원장님 계세요. 손님으로 방문했는데 면담하고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확 와닿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제 바로 입회원서 쓰고 이제 회원이 됐죠. 그렇게 안내를 하지가 않는 곳이었어요. 거기가 딱 한 번 그 안내지에 나간 거예요. 우연히. 근데 그걸 제가 봤다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. 우리 그 의류 쪽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. 타 회사에 비해서. 사수가 딱 있으면 그 사수가 어떤 사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달라지거든요. 봉급도 달라지고. 근데 저는 보면은 한 30년 정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회사를 옮기지를 않은 거 보니까 좀 약간 그 이렇게 견디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딱 앉아서 이렇게 막 작은 것에 파닥파닥 안 하고 남이 구박해도 그냥 꿋꿋하게 나는 먹고 살아야 되지. 집안도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잖아요.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어깨가 아플 때까지 선생님 그만하라고 다른 사람도 요 정도 좀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니까 그게 원장 선생님은 되게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. 돌아가신 분이. 그래서 제가 약간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이게 소음으로 오는데 9시에 문을 여는데 한 반에 온다는 거 8시 반에 미리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. 문 열릴 때까지. 그랬었어요. 소울음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이라는 전시가 있어요. 이게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됐거든요. 코로나 때 못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거기에서 첫 전시를 했는데 아직은 자격이 안 됐는데 원장님이 과감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첫 전시를 했는데 설레이고 정말 설레었어요. 벌써 13년 하셨다고 하셨죠? 네. 13년. 오래 했다. 13년. 네. 제가 그림은 소울음이 온 게 아마 제 인생에서 굉장히 행운이고 아마 좀 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은 아마 좀 뭔가를 좀 던져준 것 같아요. 아이고 일단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.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종욱 작가님의 조카 최아형이라고 합니다. 은퇴를 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이제 매진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취미 생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예술 분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응원을 하게 되었죠. 그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또 이런 어린 조카들한테도 롤 모델이 될 만큼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고 너무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지는 않고 꾸준히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림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집에 있으신 분들을 끄집어내고 싶다. 내가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주제넘게 이렇게 난척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나의 이 성취감이나 이 즐거움, 행복, 좌절도 오지만 거기에 또 뒤따라오는 보상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.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. 선택인 것 같아요.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매 순간이. 그럼 작가님은 후회 없으세요? 전혀 없죠. 다시 해도 다시 하겠죠.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.